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희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한 채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벽 미국 증시가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한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세로 출발하며 한때 172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 출회와 또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의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5.51포인트 상승하는 1715.73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24포인트 하락하는 546.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기관의 매도세에 개인과 외국인이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중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을 했으나 기관의 매도 물량을 막기에는 벅찬 모습입니다. 기관이 1,025억 원을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 각각 519억 원, 개인 590원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개인이 24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1억 원 팔고 있고 기관은 285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182개야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큽니다. 개인이 2,095계약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1,359계약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의 선물 매도세로 베이시스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 우위를 위주로 현재 총 합계 1,795억 원이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형주와 소형주는 상승하는 반면에 중형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형주 0.45% 밀리고 있고요. 대형주는 0.34% 오릅니다. 소형주 0.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업 5.59%나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도 3.95%나 오르고요. 철강금속 1.66% 올라갑니다. 유통업 1.36% 따라 올라가고요. 증권업도 1.08% 오릅니다. 의료정밀도 0.95%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비금속이 0.95% 밀리고요. 음식료품이 0.84% 내려갑니다. 운송장비도 0.86%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0.76% 떨어집니다. 화학도 0.66%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49%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 2.15%로 좋은 모습입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정준영 포스코 회장을 만나서 포스코 주식을 추가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포스코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4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도 급등합니다. 4.12% 올라갑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3위를 탈환했습니다. 원전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4일 동안 무려 14%나 치솟았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LG전자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오늘 0.39% 오릅니다. LG화학 0.87% 떨어지고 있고요. SK텔레콤 오늘 2.19% 올라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전망이 안 좋다는 소식에 2.44% 밀리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KT 오늘 9.21%나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도 0.32% 올라갑니다. LG 소폭 조정받습니다. 0.26% 밀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2.53% 밀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오늘 3.53% 상승합니다. 두산중공업도 1.5%가량 오르고요. 오늘 유통주도 흐름 좋습니다. 신세계 2.56% 오르고요. 롯데쇼핑도 0.63% 따라 올라갑니다. 삼성화재는 1.02%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KTNG와 NHN, 외환은행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젠철, 강보합권에서 0.9%, 0.8%가량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은 2.7% 조정받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 3.24%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1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 오늘 4.47%나 급등합니다. 태웅도 1.6%가량 오르고 있고요. 동서도 0.76% 오릅니다. 다음이 크게 조정받습니다. 3.33%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소재도 2.94%, 3% 가깝게 하락합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3.3% 밀리고 있고요. 반면 동국 SNC는 2.08% 오릅니다. 차 바이오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5.6%로 오전장에는 조금 내려가나 싶더니요. 지금 5.6% 상승합니다. SK컴즈와 네오세미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모두 1.6%에서 2.9% 후반대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3.47%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미팜 0.54%
0.2% 오릅니다. 평상도 3.78%로 조정받고 있고요. KDC가 10.23%로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2.77% 밀리고 있는 가운데 메파스도 오늘 1.84%나 밀립니다. 위메이드 3.55%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BHI는 2.05% 올라갑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46.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뉴욕 증시 상승 마감으로 우리 지수 시작은 1723선에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혼조 양상으로 돌아서다 지금은 한 5% 정도 상승하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현재 국내 증시는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상승 마감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20포인트라는 이전 고점대의 저항을 확인하면서 상승폭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KT가 급등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현재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년간 가장 소외받았던 업종이라는 선에서 장기 순환매성 차원에서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었는데요.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리 해고에 따른 인력 개선과 그리고 최근 IT 그리고 스마트폰 열풍에 따른 영업이익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이 시장의 관심을 부각시키며 현재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업종별 순환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강세는 최근 시장이 IT 업종 이외에도 다양한 테마주들과 그리고 실적주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수급 쪽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8일째 이어지면서 기간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장중 현선물 간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도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도 좋을지요? 네, 저희는 프로그램 매물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프로그램 거래로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졌지만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이들 물량을 부담 없이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최근 출회되고 있는 차익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연말 배당을 노리고 유입됐던 프로그램 매수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계절성에 기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출회되고 있는 프로그램 차익 매물을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소화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1700포인트 돌파에 오히려 하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 프로그램 거래가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2분기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적인 상승 기조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1분기 프로그램 차익 매물에 따른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IT가 오늘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IT 호전에 기대를 거는 것도 좋지만요. 이 순환매 업종을 잘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지요. 지금 오늘은 특히나 철강금속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통신업도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원전 관련 수혜주도 오늘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IT 업종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다양한 테마주들과 그리고 개별 종목 중심으로의 상승세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신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워런 버핏이 포스코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코멘트가 전해지며 현재 포스코 등 주요 철강주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배 미만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인 US 스틸의 PER이 50배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포스코의 주가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회복 국면의 초기에는 철강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내 중소형 철강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가 다양하게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은 이러한 특징들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종합해서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시장의 상승폭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72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국면인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 즉 25일에는 미국 애플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애플사는 아이폰 열풍에 힘입어 큰 대규모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과거 애플의 주가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는
약 10일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5%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애플이 삼성전자와 매우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애플의 실적 호전은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IT 업종의 추가적인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아이폰 관련된 최근 스마트폰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도 동반 접근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전력과 KT 등 통신과 원전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를 넓히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에 기반한 철강금속과 통신업종 그리고 원자력 관련 테마주에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현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정장 0.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85% 조정받았고요. 항생지수 1.33%가 밀립니다. 홍콩 H지수도 1.5%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만 지수도 0.67% 밀리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지수도 0.29% 하락합니다. 싱가포르 지수만이 소폭 상승합니다. 0.08% 상승하고요. 호주 지수도 0.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지만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 개장 0.16% 상승하며 하루를 열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82% 하락한 3,220포인트대까지 장 마감한 3,22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올해 중앙은행에서 두 번째로 1년 만기 국채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 시장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오기보다는 기간 조정 장세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토 지수 계속적인 흐름 자체가 3,200선과 3,300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경우 시간을 조금 더 구정 전까지 계속적인 이런 흐름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9년도 중국 국유기업의 순이익이 9.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국유기업들의 순이익이 흑자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유기업들의 매출이 22조 5,08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고 순이익 또한 1조 3,392억 위안으로 9.8%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의 펀더멘털 또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올해 두 번째 1년 만기 국채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240억 위안 규모의 1년 만기 국채 입찰금리를 1.9264포인트로 지난주보다 8.3bp 인상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최근 3개월 만기 국채금리 인상을 하고 지급 준비율까지 50bp를 인상하는데 유동성 긴축 조치들이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시장의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300에서의 움직임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200과 3,300의 박스권의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주요 투자은행들이 위안화가 3%에서 5% 정도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데요. 위안화 절상이 한 번이 유입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중국 외환 보유고가 4,531억 US달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무역 흑자 및 외국인의 직접 투자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투자 자금 유입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한 위안화 절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이 자금 유입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3에서 5% 정도 증가했을 경우에 수출, 수입, 인플레이션 및 국제 압력에 대한 3대 요인으로 인해서 올 3월이나 4월에 위안화가 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안화 절상은 시장에서의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또 한 차익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한머니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경우 중국 정부에서의 시중의 유동성을 긴축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위안화 절상에 따른 한머니 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에서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전장 상승 마감한 일본 증시 원자재 관련주 강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인텔에 이어서 IBM의 실적도 기대 이상으로 발표되면서 이 기술주들도 0.8% 이상 올랐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59% 상승한 1828포인트대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미 증시의 상승으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11 이평선이 있는 1810선과 5일 이평선이 있는 1860선에 작은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0포인트 내외에 지루한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일본 항공이 결국은 상장 폐지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일본 항공을 가지고 있는 보유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항공 같은 경우 상장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정을 함으로써 2월 20일까지 거래를 한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신용 매입 창구 또한 5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금융주인 미쯔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이나 미쓰비시 UFJ 같은 경우에는 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기조를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 채무가 5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 채무를 전년보다 51조 원 늘어난 360조 원 초반으로 추산했습니다. 국가 채무의 전년 대비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이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에 3.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국가 채무를 통계청의 추계 인구로 나눠보면 국민 한 명당 나랏빚은 738만 원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400조 원대를 넘겠지만 세입 기반을 늘리고 세출은 구조 조정해 국가 채무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특허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온 미국 반도체 업체 램버스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램버스에 로열티 금액 선급금으로 2억 달러를 지급하고 앞으로 5년간 매 분기마다 2,500만 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두 회사는 그간 진행해온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이와 별도로 램버스에 총 2억 달러를 투자해 램버스 지분 8%가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감독체계를 개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감독 기준을 차별화하는 감독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태스크포스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규제나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저축은행 감독의 틀을 고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감독체계 개편은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외환 업무와 어음 인수, 국공채 매매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자기자본 규제 역시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BIS 비율 8% 미만일 때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려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을 통해 매주 실시하는 생활 필수품 가격 공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서울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11개 유통업체에 20개 생필품으로 한정된 가격조사 대상이 다음 달 초부터 40개 품목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3월에 가격 공개 대상 품목을 60개로 늘리고 4월부터는 80개 품목의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야채와 과일 등 가공식품 외의 식료품에 대해서도 각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격 조사 대상 유통업체도 지방의 유통업체까지 확대해 4월부터는 전국 135개 업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6.18포인트 상승하는 1716.75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55포인트 하락하는 546.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보이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둔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물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숨고르기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으니까요. 5장 투자 전략 신중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